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뭐 대구하고 부산, 어제도 사실 뭐 서울, 대전, 대구 뭐 이렇게. 근데 오늘도 보니까 또 영남권을 찾는데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TK에 공을 들이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무슨 뭐 이게 뭐 TK 지역 국회의원이나 무슨 도지사를 뽑는 선거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보니까 이 국힘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한덕수하고 지금 이 교체, 친윤이 시도했던 한덕수 교체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간신히 자기가 지금 국힘 대선 주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힘의 지지층 사이에 아직도 그런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힘 지지층 먼저 결집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대선 기간에 상당 부분 이 TK 지역에 공을 들이고 그쪽 방문 일정을 늘리려고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경찰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에 윤석열의 쿠데타, 그리고 한덕수를 비롯한 이 관료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쿠데타, 그리고 쌍권 권영세 권성동에 의한 후보 교체 쿠데타.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윤떡 대 쌍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즉 영남 지역에만 치중된 이 행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전히 김문수 캠프의 인사들의 면면만 본다고 하더라도 도로 친윤이고 그냥 친윤 인사들을 쫙 깔아놨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사람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한 이 보수층과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는 용도로 보수의 결집이 먼저 되어야만, 즉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집토끼를 먼저 잡아놔야만 외연의 확장들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뭐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 원론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선거 일정이라는 게 22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21일입니다. 21일밖에 안 남은 네.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결집을 시도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을 한 것이죠. 후보 교체 사건이 준 상처라는 게 너무 상처가 크게 벌어져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선언을 했지만 그건 그냥 봉합에 지나지 않았다. 임시적으로 그냥 꿰매는 수준이고 땜질밖에 되지 않아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저는 보수 결집이 될까? 일단 그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합하지 않은 사람, 한동훈, 또 한덕수 후보도 결합하지 않았죠. 더불어서 홍준표 후보는 미국행을 택했고, 그분의 경제 책사라는 분이 민주당 갈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받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선대위 발표 보니까 아예 그냥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뭐 이병태 참여에 대해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더라고요. 아마 당에서 물밑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를 비롯한 수많은 경쟁자들이 모두 결합하지 않고 비토를 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이 거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재혁 대표님, 이 상황은 결국은 김문수 캠프가 지금 하나 되지 못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문수 후보의 국힘 경선 경쟁자 중에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만 지금 합류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굉장히 더 비중 있는 그 지지를 받았던 주요 경쟁자들이 모두 비토를 놓고 있다. 비토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도 있고 본인한테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한 마당에 뭐 홍준표 의원은 좀 예외로 치더라도 뭐 한덕수 후보도 사실 뭐 그렇죠. 한덕수 후보도 국힘 사람은 아니잖아요. 50년 그렇죠. 관료를 했던 분이고 어찌어찌 떠밀려 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망신만 당하고 정말 노출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자기한테 어떤 정치적 미래가 조금이라도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류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70 중반에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사실.
정상적인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힘 지지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국힘 경선이 이루어졌으면은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고 그나마 뭐 조금 이렇게 좀 이재명 후보와 좀 맞서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거든요, 사실. 그런데 친윤들 윤석열하고 친윤이 장난쳐가지고 경선 시작할 때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7%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10여 명 국힘 주자들 중에 제일 이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키워가지고 국힘 후보로까지 만들어주는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22번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는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사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김문수를 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사기극 단일화 마케팅 때문에 김문수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합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결국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 국힘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식의 어떤 욕심이 있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극우 지지자들한테는 배심자 프레임으로 찍혀 있는데 여기서 자기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대선에서 역할을 포기하고 계속 이런 적대하는 그런 후보로 남는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보수 빅텐트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모든 총력을 기울일 텐데 한동훈 후보도 같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봐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박인식 평론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 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 굉장히 저주에 가득한 언어를 내놓고 예. 떠나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같이 결합할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사실은 이 김문수 선대위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뭐 두 가지의 딜레마에 김문수 선대위가 쌓여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친한계 쪽이나 한동훈 전 후보의 입장을 대폭 반영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라도 같이 띄워주면서 유세 현장을 누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SBS 단독 보도로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이 과연 도움은 될까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어떤 봉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남 일정만 하더라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같이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남권에서 한동훈 후보의 인기는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드러났지만 범친윤 주자들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한동훈 같은 인물은 사실상 배신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음모를 데리고 영남 지역을 누비면서 선거 유세를 한다? 저는 뭐 그것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캠프 내부에서도 선대위 내부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선대위의 그 인물 구성 면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친윤이나 친윤 색채가 두터운 당권파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도 아마 한동훈 후보의 영입을 반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시적으로는 그런 색깔이 좀 옅은 곳, 색채가 옅어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분류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뭐 잠깐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이 어떤 딜레마 속에서 결국 21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과연 함정할 수 있을지 저는 그 좀 미지수라고 보고요. 여전히 본인이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 한동훈은 책임당원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 향후의 당권 도전만 노리고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는 거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정치는 또 냉정합니다. 마지막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결국은 당에 결합해야만 또다시 당권을 비롯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의견이 사실 엇갈리는데 잘 지켜보고 누가 맞는지 이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엇갈린다기보다는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 지금의 어떤 선대위 구성
말씀하신 대로 친윤 뭐 권성동을 그대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친윤 의원 중심의 그런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은 결국 본인 개인적으로는 나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이 김문수 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결이 다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저 그런 가운데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표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겠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런 적대감까지 노출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그런 중도층보다는 지지층을 지금 공략하는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우리 박인식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렇게 지지층, 집도끼를 강화시키는 전략 이건 어떻게 좀 성과를 판단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첫날 그 유세 일정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아직 이분이 그 8, 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물론 시장을 방문한다, 뭐 특정 장소에 대한 특정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중소상공인들을 또 위로해주고 그런 일정 필요하죠. 근데 첫 공식 선거운동의 첫날이잖아요. 근데 첫날이면은 그래도 뭔가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설명들이 있다면 그게 캠페인으로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했고요. 근데 다만 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가짜 진보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옮긴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과연 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일까? 아까 우리 김은국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그저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나는 전략이고 집토끼들을 결집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전략이라고 조금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날 메시지로는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고 조기 대선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서 그리고 또 그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박충건 의원을 옆에 두고 누가 진짜 진보냐, 무엇이 진짜 진보이며 무엇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이념적인 접근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념적 접근이라는 게 이번 대선에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아쉬웠다. 예, 아쉽다.